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0일이 됐습니다. 총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 100일 동안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빵 터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2월 초였습니다. 그 기자들, 중진 기자들의 모임인 관흥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한동훈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지나면 총선 뒤에는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나. 총선 뒤가 되면 이기든 지든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 한동훈은 언어 표현 능력이 뛰어난데 자기 인생이 꼬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며칠 전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총선이 지나면 거짓말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거짓말을 배우면 한동훈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희룡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원희룡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배우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원희룡의 인격, 자존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말 위기에 몰리고 어려워지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왜곡도 할 수 있고 거짓 선동도 할 수 있고 가짜 뉴스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한동훈, 원희룡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훈련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 거짓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더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되었죠. 보통 어느 집이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하지 말라? 자존감을 키워라. 네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한동훈, 원희룡은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한동훈이 거짓말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재명과 이재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짜뉴스, 제가 가짜뉴스로 요약을 합니다. 이 다른 것과 가짜뉴스의 차이는, 가짜뉴스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왜곡, 거짓 선동, 모든 건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이 잔머리나 잔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재명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입니다. 도지사도 지냈고 당대표입니다. 바보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왜곡과 거짓말과 사기와 거짓 선동, 가짜뉴스가 능력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은 능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되어 온 원희룡,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은 어떤 상황에서든 왜곡과 거짓 선동과 거짓말로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이 갖고 온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과거에 중국 고전을 읽어보면 도둑질하는 것도 능력이다, 사기치는 것도 능력이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법치국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불법적인 것은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폭이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폭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난관을 극복하는, 난관을 헤쳐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 않느냐. 이재명의 능력은 능력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는 불법, 범법, 거짓말하는 능력입니다. 그건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의 가짜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이재명의 거짓 선동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전자파에 튀겨진 사드 괴담입니다. 성주 참외 이야기가 나오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 물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윤희숙 후보의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심각한데 우리가 거의 1, 2위라고 합니다. 물가 잡는 능력, 노력이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랬는데 이 대파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대파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 낮추는 방법은 정부 지원과 할인밖에 없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할인이 돼서 이게 875원인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참 걱정이다라고 한 것을 똑 잘라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 지금 오늘도 이재명의 가짜뉴스가 계속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데 이렇게 재판에 부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재판부가 판사가 특혜를 줄 수 없다라면서 오늘도 재판정에 불렀다. 강제 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출석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재판에 출석하라고 결정한 사람은 판사입니다. 지금 대장동 판사입니다. 판사가, 지금 대장동 판사가 이재명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이 낫다. 그게 공정이다. 아무리 내일 선거라 하더라도 판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혜라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하라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부모 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 이런 것 아니면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가장 앞서는 원칙입니다. 이재명에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부가 만약에 내일 총선이니까 이재명에게 오늘은 뭐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정치계에서 잠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재판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뭐 정치로 돌아오겠다 이러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그걸 어긴 겁니다. 여기에 검찰 독재가 왜 나옵니까? 대장동 재판부, 대장동 판사를 비판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왜 대장동 판사를 비판하지 못하겠습니까? 비판하면 구속입니다. 법정 구속입니다. 이재명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그 법이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사법방해입니다. 이 가짜뉴스와 사법방해,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이걸 근절시키지 못하면 우리 정치, 우리 사법의 발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또 엊그제부터 윤석열 정부가 무역 적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북한보다도 못하다. 무역 적자 국가로 우리가 전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다른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짚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는 윤희숙 후보입니다. 지금 윤희숙이 지역구 뛴다고
이 부분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적정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더한 무역 적자 국가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해서 무역 적자가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재명이 또 우리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낮아져서 다시 IMF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이 4,192달러 세계 9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역 적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도 아마 바보는 아니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입니다. 무역 적자는 이 재화, 물건이 오고 가는, 이 수출입 오고 가는 그 부분을 이 집계를 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상수지라고 하는 데는 이 무역수지가 있고 무역 외수지, 금융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합해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이 경상수지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과 비교를 합니다.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다랍니다. 이걸. 북한에 비해서 이건 뭐 경제적인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 비해서 이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400배, 500배입니다. 북한은 무역이랄 것도 없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1억의 무역 거래를 하는 북한입니다. 1억. 거기에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다. 10억이 발생을 했다. 이것과 1조의 무역 거래를 하는 이 한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조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북한에 비해서 무역 적자는 무려 수천 배, 수만 배죠. 그렇지만 사이즈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재명은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한 유시민, 김어준, 또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많은 방송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대선 기간 중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가정 형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뭐 형수 쌍욕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변호사를 하면서 조폭들 변호를 했다라든지 뭐 전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의 상처지 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흠이라고 보기에는 이재명의 너무 어린 젊은 시절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형수 쌍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조폭을 이상한 형태로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거의 4번의 좌천을 겪었습니다. 검사를 뭐 일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출근만 따박따박 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동훈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 읽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한동훈이 문재인에 대해서 쌍욕을 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동훈은 할 줄도 모릅니다. 이 차이입니다. 개딸들이 제 송은재 TV를 들어봐야 뭐 설득이 되지도 않을 거고 설득될 마음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많은 이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젊을 때는 뭔지 모르게 바쁩니다. 그래서 시사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사회 현안들이 있어도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제 송은재 TV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청년들에게 한번 권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원희룡도 이재명만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동훈도 어려운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쌍욕하지는 않습니다.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한 번만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